요즘 진짜 유튜브 보면 와 이게 진짜 나라가 맞는 건가? 아 이게 정말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가? 뭐 진짜 의심이 될 정도로. 근데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예전에도 이런 의혹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재검표 끝에 뭐 당선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뭐 아예 없진 않았어요. 그죠? 있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번 선거는 좀 많이 의심스럽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단계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절정에 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심각하다 할 정도의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아직은 의혹이죠. 그죠? 어쨌든 아직은 의혹이에요. 좀 더 확실한 증거,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되고 민주당 쪽도 알겠죠. 내부 고발자 완전 중앙의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으면 자기들이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이런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힘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들 뭐 내부 사람들의 입단속을 다 시키거나 아니면 제거를 하거나 하겠죠. 그죠? 그 요 근래에 물류창고에서 불이 막 연속적으로 나고, 그죠? 그 사람들이 뭐 의심스럽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불난 줄 알았는데 저도 요즘 왜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나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런 게 아닌가, 혹시 코로나 사망자를 화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거 하나 생각을 해봤고. 근데 요번에 이제 선거 방송을 보니까 선거 때 이 부정선거 의혹 그 프린터를 만약에 했으면 어딘가 인쇄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프린터나 인쇄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를 이제 남은 표를 다 태운 게 아닌가?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닌가? 이미 이제 쫙 맞춰놓고 전국을 돌면서 대구, 부산 요 TK 지역을 제외하고 이렇게 돌면서 물류창고에다 보관하고 있던 그 프린터된, 처음에 왜 파쇄됐다고 파쇄된 그 표들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다 좀 태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태우다가 불이 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다 탔으면 증거는 없겠죠. 음, 아무튼 한두 장이겠어요. 그죠? 근데 이번 선거를 보니까 이제 개판이네요. 그죠? 선거 뭐 투표 보관함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개판이네요. 그죠? 선관위는 뭐 했어요 도대체? 일단 선관위 위원장부터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수준이면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게 맞죠, 스스로. 이거는 부정선거와 상관없이 관리가 이 정도, 이게 다 사실이면, 지금 영상 나온 게 다 사실이면 사퇴를 하는 게 맞죠. 그죠? 이거 뭐 선거를 관리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죠? 특히 지금 의혹이 지자체 때부터 의혹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투표 표 관리가 뭐 너무 허술해요. 그죠?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돼 있고 CCTV에는 타임라인도 없고, 그죠? CCTV에 타임라인이 없어요. 그죠? 타임라인이 뭔지 아시죠? 밑에 이렇게 몇 시 몇 분 지금 시간이 이렇게 영상에 입혀지는, 왜냐면 그게 있으면 어 이게 정지가 된 상태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CCTV를 껐는지 켰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 만약에 기존에는 그냥 뭐 귀찮아서 타임라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선거함이 들어왔으면 타임라인을 걸어야죠. 그죠? 그럼 이제 의무적으로 타임라인을 거는 걸로, CCTV에는. 그리고 모든 투표함은 CCTV가 있는 방에 보관하는 걸로. 그죠? 이제 그런 룰을 만들어야 되죠.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이제 투표함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투표함, 알루미늄 케이스로 된 튼튼한 투표함, 그죠? 그리고 열쇠가 채워져 있는 그 투표함, 그죠? 열쇠가 단단하게 채워져 있는 투표함, 못 여는 투표함, 그죠? 최소한 열쇠는 뭐 선관위에서 금고에 보관하든지, 그죠? 어떤 그런, 아니면 요즘 이렇게 다이얼로 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지문인식 같은 걸 했을 때 열리는 자물쇠라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못 여는 특수 자물쇠 같은 거, 그런 걸 채워놔야죠. 그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룰에 이제 뭐 저런 뭐지, 그런 박스, 삼립 박스 뭐 이런 거에 있는 투표는 무효표, 오염됐다고 보고 다 무효표 시키고, 그죠? 뭐 그런 게, 그런 표가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 뭐지, 분류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그죠? 분류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 분류기가 참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분류기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빠르잖아요, 그죠? 저게 만약에 제대로만 분류가 된다면,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분류기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시간이 천지 차이인 걸로 아는데, 있으면 참 좋죠, 그죠? 분류기가. 아니면 분류를 하고, 그죠? 분류를 하고, 어, 그 한 번 더 확인을 하든지, 사람이 손으로, 그죠? 손으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하든지, 그죠? 그게 속도가 빠를, 그 분류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탁 해버리면 탁 티가 나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탁 해보면 그래도 일일이 손으로 수개표 하는 것보다는, 그죠? 일단 한 1차 분류하고 이제 2차 분류를 또다시 하면 좀 더 수월하잖아요, 그죠? 어,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개표기가 참 편하긴 하거든요. 속도가 빠르니까. 그리고 그 옆에 가지고 100장씩 딱 묶음 나오면, 그죠? 다시 한번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로 하지 말고 손으로, 그죠? 손으로 나오고, 만약에 뭐 그런 게 섞여 들어갔으면 옆으로 빼놓으면 되죠. 그죠? 뭐 어떤 그런 보안, 어떤 기계라는 거는 오류가 있을 수도, 물론 제로면 가장 좋겠지만, 기계라는 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현대사회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기계. 그죠? 없으면 가장 좋긴 하고, 완벽한 기계를 만들면 더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어떤 그런 게 있을 경우 수정 보완을 하는 프로그램 업데이트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 투표 용지에는 전 개인적으로는 그게 바코드가 됐든 QR 코드가 됐든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바코드가 됐든 QR 코드가 됐든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선거 투표 용지는 특수 용지, 특수 잉크로 인쇄된 특수 페인트가 묻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비싸도. 만약에 어,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특수 안경을 끼면 이렇게 보인다든지, 그죠? 특수 안경을 끼면 눈에 이렇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프린터 방식 자체를 특이하게 한다든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프린터가 아니라 특수 프린터를 만들어서, 특수 프린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이게, 그러니까 도저히 그 흉내 낼 수 없는, 그 왜 우리 그 돈 인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찍어낼 때 그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투표 용지에다가 그런 어떤 특수 장치를 붙여놔서 일반인들은 보면 구분을 못 하는데, 그죠? 일반인들은 보면 구분을 못 하는데, 그 표가 만약에 누군가가 어, 가짜 표를 만든 거다, 그러면 확인해 보면 티가 나게끔, 그죠? 아주 그 작은 레이저로 천공을 뚫어 넣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를 써 놓는다든지, 그죠? 그 현미경으로 보면 알 수 있게끔,
그죠? 거의 나노급으로 글씨를 이렇게 써놓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그 프린터 용지 자체에 뭐 선거, 뭐 21대 국회의원 선거, 뭐 지자체 국회의원 선거 이런 패턴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용지에는 그런 패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특수 용지를 쓰는 게 어떨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건 아무나 못 만드니까, 그죠? 그런 건 아무나 못 만드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위조를 시도한다면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동사무소 그 등본이나 이런 거 띄면 프린터 이렇게 그 뭐지 복사를 하게 되면 시커멓게 나온다든지, 그죠? 뭐 그런 특수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한다든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복사용지 위에다 얹어서 복사를 해버리면 문의가 안 나타나면 부정선거인 거죠. 누군가가 프린터를 한 거죠. 그죠? 만약에 시커멓게 나오면 그냥 정상적인 편거고,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보안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죠?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뭔가 다음 선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선거 개표 방식에 대한 어떤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어떤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 예전에 그 투표 의혹이 있을 때는 제가 봤던 뉴스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도 봉인 뜯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도 뭐 어디 갔는데 어느 지역구 뭐 봉인이 뜯겨졌더라 뭐 이러면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왜 이 난리를 안 쳤냐면 선거함에 열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선거함에 열쇠가 채워져 있었고 그 열쇠를 뭐 누구 특정인 누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여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가서 열쇠를 안 열면 물론 이렇게 자물쇠 따는 걸 열 수도 있겠죠. 열 수도 있겠지만 열쇠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짧은 시간에 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봉인은 열쇠에 이렇게 감아 놓은 테이프가 뜯겨 나가긴 했는데 안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못 열어봤나 봐요. 그때도 그런 시도를 몇 번 했었는데, 근데 지금 투표함 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 속에 투표함을 안 봐요. 자물쇠 잠겨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그죠? 뭐 있는 것도 있겠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무슨 쓰레기통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때려 붓고 있죠. 그냥 이러면 다 열리죠, 그죠? 그죠?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그 테이프만 뜯어내면 다 열리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강하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선관위도 잘못했고 민주당도 잘못한 거예요. 여당도 잘못한 거예요. 야당이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이런 건 여당이 많이 하니까. 왜냐면 권력을 쥐고 있는 여당이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모든 득을 민주당만 받잖아요. 그죠? 모든 득을 지금 모든 플러스 요인은 다 민주당이 받기 때문에 민주당이 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죠. 그죠? 뭐 없어요, 그죠? 나라 다 말아, 내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라 다 말아먹고 있고 빚이 1800조고 실업률은 최고치고 1년에 실업급여 지금 저번 달에 실업급여 1조 원 가까이 나갔다는데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80석을 찍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는 인지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초짜하고 3선, 4선 이렇게 나온 사람하고 붙었을 경우 인지도 낮은 사람이 깨질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근데 요번에 봐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이름 10명만 대봐라 해봐요. 아는 사람 있나? 한 5명만 대봐요. 아는 사람 있나? 없죠? 없어요. 인지도가 완전 최악이에요. 끽해봐야 이낙연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지도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었다는 거예요. 선거는 그죠?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선거는 인지도라는 거 무시 못해요. 원래 그런 속설이 있거든요.
시장에 갔을 때, 재래시장에 갔을 때 재래시장 상인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지 당선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봐요. 시장 보러 안 가봐요. 누가 알아보나? 아무도 못 알아볼 거예요. 그냥 평상복 입고 가가지고 그냥 시장 가서 장 봐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몇 명이나 알아보나? 뭐 고민정 씨 같은 경우는 뭐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죠? 몇 명이나 알아보나 한번 봐봐요. 그죠? 보통 이렇게 청와대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요번에도 청와대에서 한 20명 출마했다고 하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알 정도로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청와대 일했던 사람인지 다른 데서 일하다 온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인지도가 낮아요. 그 동네 아저씨인지, 그죠? 그렇게 인지도가 낮아요. 그런 사람이 당선될 확률은 엄청나게 낮아요. 그죠? 선거 그 공식, 나름 공식, 그 신선한 사람이 나와서 뭐 이렇게 꺾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이슈 메이커라야 돼요. 어, 신선한 사람이 초선 나와가지고 다선을 꺾으려면 정말 어때 그 배현진 씨 정도 돼야죠. 그죠? 그렇다고 뭐 인지도만 높다고 당선되는 건 아니지만 그 배현진 씨 정도 돼야 되는 그 정도 사람들이, 그죠? 9시 메이저 그 9시 뉴스 앵커 해가지고 몇 년, 최소한 8년 뭐 10년 동안 이 사람 딱 봤을 때 알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인지도가 돼야 초선이 붙죠. 초선이 이기죠. 그죠? 그렇지 않은 다음에서는 대부분 져요. 선거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여태까지 제가 경험해봤던 선거.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초선 국회의원들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방송을 되게 많이 하죠.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서 자신의 인지도를 알리고 싶어 알리려는 그런 되게 많이 하죠. 그 이준석 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방송에 지금 계속 나오고 라디오로도 나오고 이런 게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자기가 인지도가 약해도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뭐 같이 사진을 붙여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친한 척 한다든지 뭐 그런 것만으로도 50%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찍어주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생쇼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당의 공천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정당에서 어느 정도 걸러내서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에 취직하듯이 정당에서 공천을 받았다는 건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는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노브랜드 상품이 있고 한쪽에는 삼성전자 상품이 있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가격이 똑같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느 걸 사요, 그죠? 삼성전자 걸 사겠죠. 노브랜드보다는, 그죠? 그거 마찬가지. 인지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거에서. 근데 요번에는 그런 인지도라는 게 완전히 무시가 됐죠. 누군지도 모르고 그 위안부 할머니 사건 같은 것도 그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 분이 있는지,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처음 알았고, 그런 분이 있는지도 이번에 당선된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 인지도가 완전 바닥이잖아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기부하시고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쪽에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선거는 일반 대중들이 하잖아요, 그죠? 일반 대중들이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그죠? 물론 뭐 지역권 아니에요, 비례대표긴 하지만. 그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 나와서 잠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분명히 제가 대선 때 듣기로는 그때 그 일본에서 100억을 받았잖아요. 10억 엔이니까 대충 100억으로 한국 환율로 환산을 해볼게요, 그죠? 10억 엔을 그때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칩시다. 일단 100억을 받았어요, 그죠? 100억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 그 무슨 단체를 하나 정부에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무슨 단체를 정부에서 하나 만들었는데
할머니들한테 집행을 안 하고 그 직원들 월급만 주고 있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라고 했냐면 돈 다행히 얼마 안 썼으니까 이 돈을 일본 정부에 돌려주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랬어요. 민간 차원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랬어요. 처음에 당선됐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그죠? 할머니들한테 돈을 주고 그럼 또 일본한테 안 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일단 구라를 친 거네요, 그죠? 돌려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은 거네요, 그죠? 저는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 어 그 뭐 소송이 뭐 할 건데 왜 중간 보고가 없지? 소송가 3년이 지났으면 그래도 뭔가 결과가 있을 텐데 왜 결과가 없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뭐 소송을 했으면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됐다, 1심을 이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저끼리 나눠 먹은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받은 100억을 가지고 그 박근혜 정권이 만들었던 어떤 위안부 할머니 조직을 제거를 하고 그 남은 돈을 갖고 와서 저끼리 나눠 먹은 거네요, 그죠? 그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 받았으니까 할머니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그죠? 저끼리 별장 사고 뭐 난리치고 할머니는 버리고 이제 좀 할머니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할머니들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죠? 어차피 뭐 사람들 관심이 없을 테니,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소녀상 해체하라 뭐 그런 걸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소녀상 있으면 좋잖아요. 돈 주고 그게 돈 주고 1억 가까이 1억이 넘는다던데. 그걸 왜 만들어 놓은 걸 해체해요, 그죠? 그러지는 마세요, 그죠? 아니면 정 좀 꼴보기 싫고 꼴보기 싫고 그러면 어떤 공원 같은 데 하나 만들어서, 그죠? 어디 공원 같은 게 한 대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렇게 모아 놓으세요. 가서 뭐 또 부수고 그러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 공원 이런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딘가에, 그죠?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모아 놓으세요. 왜 그걸 부셔요? 아니면 독립기념관 같은데, 그죠? 독립기념관 같은 뭐그 역사적인 같은 역사잖아요, 그죠? 같은 아픈 역사잖아요, 그죠? 독립기념관 같은데 그 엄청 크잖아요, 그죠? 길거리에 그 얼마나 커요, 그죠? 그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독립기념관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군데 설치를 해놔요, 그죠? 왜 또 힘들게 만들었는데 부서요, 그죠? 그것도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데, 그죠?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끔 그 왜 그런 거 해놨잖아요, 그죠? 독립기념관에 넣어놔요, 그죠? 정 보기 싫으면.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화풀이는 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보니까 이용당한 것 같은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문제예요, 그죠? 그걸 팔아먹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위안부 할머니들이 문제예요. 그분들한테 이중피해가 가잖아요, 그죠? 위안부 할머니들 젊었을 때 고생하고 또 나이 들어 고생하고 그게 뭔 짓이에요, 그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는 요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피해자니까 이중 피해자잖아요. 정권에 그냥 민주당이 이용만 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뭘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죠? 정부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뭐 5.18도 그렇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그렇고 어떤 아픈 역사예요, 그죠?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예요, 그죠? 그걸 부정하거나 싫다 이런다고 해서 그 역사가 지워지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발전적인 거예요, 그죠? 그게 더 발전적인 거예요. 아무튼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시선 돌리게 같긴 하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병신 같은 짓들이 자꾸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죠. 그죠? 뭐 일 같은 게, 사건 같은 게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막 정보를 차단하고 한다고, 이게 이제 민주사회인 거죠. 대한민국이 그래도 좀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정부가 감추고 통제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런 일들이 언론이나 사회나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만드는 게, 그게 민주사회예요. 그게 자꾸 감추면 공산주의인 거죠. 독재고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거나 제거하는 게 독재예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자꾸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공론화되고, 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 연구를 해서 재발 방지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게, 그게 민주사회예요. 그죠? 지금 코로나 대처도 뭐예요? 한국에 굉장히 칭찬하는 게 뭐예요? 정보를 숨기지 않고 오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환자가 몇 명 있고 자기들이 손해를 볼 걸 감수하고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지금 높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믿을 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민주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그죠? 한 두 번째 걸음 정도 되겠네요. 그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재발 방지를 하게 만드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그게 더 민주사회인 거죠. 하웨이와 상관없이 모든 PC는 해킹 가능.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뭐 지금 하웨이 장비를 썼기 때문에 중국에서 해킹을 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하웨이하고 상관없이 안드로이드도 뭐든 해킹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스마트폰이 됐든 프린터가 됐든 뭐 다 할 수 있어요. 제 컴퓨터, 제가 예전에 그 올린 파일에도 보면 어 이렇게 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파일 있죠. 그게 뭐겠어요? 누가 제 컴퓨터를 해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해킹하고 있다는 증거를 올리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제 이어폰에는 소리가 제대로 들렸거든요. 제대로 들렸으니까 한 시간이 넘도록 떠들었겠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떠들었는데 파일을 보니까 마이크만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면, 지금은 그때 이후로는 인터넷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끄고 하죠. 끄고 녹음을 하죠. 어, 끄고 녹음을 하고, 그때는 인터넷을 켜놓고 녹음을 한 거죠. 그냥 이렇게 마이크로. 그거의 차이예요. 그죠? 인터넷을 끄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죠? 오늘 소리가 약간 작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마이크 문제인 것 같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인터넷을 차단을, 프로그래밍상으로 차단을 해놓고 녹음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럼 뭐겠어요? 그 해킹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PC는 다 제가 알기로 해킹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그 전파 방해하는 거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게 그 뭐지, 그 뭐라, 그 와이파이도 안 되고 무선 인터넷도 안 되고 전파 방해를 하는 프로그램, 군사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안 쓰는 다음에 다 해킹 가능할 거예요. 그냥 요즘은 노트북 같은 건 다, 모바일 기기는 원칩이잖아요. 모뎀 칩까지 다 이렇게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 그래요. 그죠? 다 해킹이 가능해요. 그죠? 원래 PC라는 게 아직까지는 PC기 이진법이잖아요. 10진법이잖아요. 0101이잖아요. 그게 10진법 맞나? 0101이잖아요. 모든 데이터들이 숫자가 0101, 01, 0001, 0101 뭐 이렇게 나가요. 그죠? 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같은 것만 있으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해킹이 다 가능해요. 그죠? 되게 우습게 해킹을 하더군요. 그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렇게 선거 이렇게 보니까 메인 서버에서 프로그래밍을 다운받아서 진행을 하더군요. 그럼 뭐 100%죠. 그죠? 그럼 100%죠. 그러면 저쪽에 뭐 다 할 수 있죠. 들여다볼 수 있죠. 그죠?
그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알약, 여러분들 그 액션 코드 잡는 알약 아시죠? 그 알약이 악성 코드를 잡기는 해요. 제가 보기엔 잡기는 하는데 알약을 그래가지고 안 지우잖아요. 계속 컴퓨터 안에 보안 프로그램으로 알약을 쓰게 되면 해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악성 코드인지 해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알약 프로그램을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음, 알약이 좀 허접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알약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하기에는. 어, 나중에 쓰면 쓸수록 컴퓨터가 점점 더 악성 코드가 많아지죠. 그리고 그걸 지우죠. 이 PC 안에 원래 필요한 프로그램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나 코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악성 코드로 인식하고 지워버리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계속 내버려두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PC는 해킹이 다 가능해요. 뭐 애플은 보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해킹은 좀 힘들 수 있겠죠. 해킹은 힘들 수 있겠지만 빅브라더가 있잖아요. 빅브라더가 뭐냐면 서버 관리자. 서버 관리자는 다 들락달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과 핸드폰의 해킹은 힘들지 몰라도 서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통장을 안 보여주면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행 직원은 어떻게 해요? 다 알죠.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은행 직원은 내 민증번호나 그런 것만 있으면 서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입금해놨고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통장을 옆 사람한테 안 보여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또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죠? 서버에서 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선거도 데이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서버를 보면 다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요번에 뭐 청와대에서 뭐 그거 했다면서요. 그죠? 뭐 야동 그거 한다고, 야동 이거 관리한다고, N번방 특별법 뭐 그거 모든 메신저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한다고 뭐 법 추진을 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안 본 것처럼 이야기해요. 난 그거 보고 되게 웃겼어요. 나 이제 대놓고 보겠다. 어, 전에는 이제 몰래 봤는데 이렇게 뭐 몰래 봤는데 이제 대놓고 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뭐 근데 뭐 여태까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 제가 언제부터 알았냐면 정부가 모든 게시판을 다 감시하고 있다는 걸 언제부터, 근데 그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부는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어, 그런데 그냥 게시판 하면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국민연금 8대 비밀 그때 사건 터졌을 때 야후 게시판에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뭐 소규모긴 하지만 촛불 시위도 하고 사람들이 뭐 하냐고 막 비웃고 그랬어요. 연금이 얼마나 좋은데 저러고 있다고, 저건 뭐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지켰다 뭐 이러면서 아이고 찌질하게 좀 뭐하냐 몇 명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의혹 제기했던 게 사건이 다 터지고 있죠. 사학연금, 군인연금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매년 이렇게 지급 보조를 해줘야 되죠. 그때 이야기했던 게 지금 김대중 정권 때니까 대략 한 20년 정도 넘었어요. 그죠? 대략 그때 당시 20년 넘었는데 지금 그때 했던 이야기들 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다 그때 우리 했던 우려들이. 근데 야후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그러고 1년 있다 없어졌나? 국민연금 8대 비밀 게시판이 활성화되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야후가 철수를 했죠. 지금 야후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에요. 한국만 없어요. 다른 데는 있어요. 일본도 야후 재팬 있죠. 그 손정희 씨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야후잖아요. 일본도 야후가 있고 미국도 야후가 있어요. 근데 한국만 접었어요.
쫓겨난 건지 접은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만 야후가 없어요. 지금 있는 거라고 네이버하고 다음밖에 없죠. 친민주 쪽, 민주당 쪽 사람들밖에 없죠. 다음은 원래 민주당 쪽이 강했고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고 네이버만 좀 버텼는데 요번에 아마 민주당에서 네이버 이사인가 누구를 영입을 했나? 아마 청와대인가 어딘가에서 영입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네이버는 근데 그런 토론하고 이런 게 많이 없더군요. 보통 다음 아고라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다음 아고라에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보면 댓글도 보면 진짜 어떤 댓글은 좀 멋진 댓글도 있긴 한데 어떤 댓글은 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사람의 댓글들도 좀 있긴 해요. 국회의원 공백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 그래 왜 미통당이 미온적이냐, 왜 미통당은 나서서 시위나 이런 걸 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죠? 미통당에 오히려 미통당에 화살을 돌리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이 잘못한 건데 왜 미통당한테 책임을 돌려요? 물론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긴 하겠죠. 근데 조심스럽죠, 이게. 근데 이게 뭐 그냥 조그만 스캔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나라의 어떤 선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이벤트에 이걸 조작을 했다 이러면 나라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나라 그 정권이 옛날 이승만 정권도 선거를 부정선거로 무너졌잖아요. 그 나라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정도의 일들은 선거하면서 조금씩 있어요. 아예 없진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아예 없진 않았어요. 조금씩 있었고 재개표도 한 적도 되게 많았었고 지금 정도의 선거 어떤 트러블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죠?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잡히기 전까지 조심하는 거예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조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선거가 끝났으니까 어쨌든 뭐 한 그 미통당 의원이 아무도 없진 않잖아요. 어쨌든 100석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어, 당 내부의 조직을 뭐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들어야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빨리 만들고 빨리 당직자 결정하고 해야 어, 그걸 만들어야 그걸 하겠죠.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열을 좀 가다듬어야 되죠. 부상자가 있는지 뭐 잘못된 사람이 있는지 그죠? 좀 이렇게 전열을 가다놓고 재정비를 좀 해야 뭐 대응을 뭐 이렇게 당 차원에서 의논을 해서 대응을 하죠.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각계격파 당한다 그러죠. 지금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각계격파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저쪽은 막 170석 되는 의원이 한 명 의원 만약에 미통당 의원 한 명이 누가 잘못 이야기했다. 170명이 다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주 민감한 상황이고 잘못하다가 더 큰 일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증거를 되게 많이 올려주고 계시죠. 그죠? 이런 증거 저런 증거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설령 이 부정선거 의혹이 어떻게 안 된다, 어떻게 뭐 뒤집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불신을 하겠죠.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불신, 민주당이 했던 행동들,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시가 더 심해지고,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더 심해지겠죠. 어, 그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선거예요. 투표장 나와서 투표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 그 다음은 대통령 선거잖아요. 다음 2년 후에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장난을 못 쳐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뭐 주소 이전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전국구기 때문에
전국에서 표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표기 조작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정말 아니면 표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야 되죠. 물론 이게 대통령 선거의 리허설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정도 해야 되고 증거는 어떻게 숨겨야 되고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리허설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 선거의 리허설일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대통령 선거는 주소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수정 보완을 요구하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감시도 더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당을 안 찍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 의혹이 사실인 것 같으면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죠? 사실인 것 같고 민주당을 없어져야 될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찍으시면 돼요. 투표장에 가서. 그죠? 안 찍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막 혁명을 하고 뭐 옛날 진짜 어디 쌍팔년도 훨씬 이전도 아니고 군사 독재 정권 시절도 아니고 뭐 부정선거 의혹 있다고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감시가 많아요. 가가지고 우우 가가지고 또 시위회가 갈아엎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하지만 선거 개표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와 있죠. 보관도 개판이고 표도 헬스장에 넣어놓고 개표도 뭐 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개표기 의혹도 마킹 안 되는 게 막 들어가 있고 아니 그 마킹 안 했는 게 왜 투표함에 들어가 있죠? 물론 그거일 수 있죠. 어, 저항의 의지, 저항의 의미로 안 찍었을 수도 있죠. 그죠? 나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로 안 찍었을 수도 있죠.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니까. 어, 근데 그게 왜 그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무효표로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것도 시스템적인 어떤 보완을 해야 되고, 그걸 그 분류기를 쓰려면 좀 더 프로그래밍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죠? 뭐 바코드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는 그런 걸 사용을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죠? QR코드, 바코드는 이제 사용 안 하고 특수용지를 쓰는 게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의견, 저의 의견이 있고, 일본도 보면 이렇게 이름을 쓴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하여튼 이거 찍는 게 좋죠, 그죠? 간편하죠, 그죠? 찍는 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죠?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요번 오늘 아침에 어제쯤에 올라온 영상이 있는데 인주를 이렇게 찍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주를 이렇게 찍을 필요가 없는데 그 자동으로 잉크가 나오지 않아요? 자동으로 누르면 그냥 잉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주가 왜 있죠? 아무튼 좀 이상한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 영상은 그 물류창고에서 발견됐다는 그 선거용품, 그건 조금 보면 조금 약간 연출된 게 아닌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 영상은 다른 영상은 그 현장에서 개표하고 뭐 기계 만지고 영상 이런 거는 그래 어느 정도의 증거 효력이 있는데 물류창고 영상은 보면 조금 연출한 게 아닌가. 근데 그게 거기에 왜 있죠, 그죠? 그 장비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 장비가 거기 있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수상한 의심이 갈 만한 정황들이 많아요. 근데 어, 결정적인 게 없어요. 했을 것이다, 했겠지, 그죠? 제가 만약에 판사 입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증거들 이렇게 쭉 보면 했겠지, 했을 것 같은데, 그죠? 뭐 그런 느낌. 했다가로 가야 되죠. 했네, 했다 이렇게 종결로 가야 되죠. 어, 그게 아니라 했는 것 같은데, 그죠? 얘가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느낌이. 어,
그런 했는 거 아니야? 했겠지? 한 거 같은데 이런 느낌은 안 된다는 거죠. 했네, 확실하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이게 사람 일이 전국의 투표구가 한태국에가 아니잖아요, 그죠? 별로 어마어마한 투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또라이 같은 애들도 좀 있거든요, 그죠? 또라이 같은 애들이 이렇게 제대로 처리 못하고 이상한데 이렇게 처박아 두고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런 경우도 아르바이트 학생 중에도 뭐 똑똑한 사람 있지만 좀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애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잘못 처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는 이렇게 아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보관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쓰레기 봉투 모르고 이렇게 한꺼번에 담았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거죠, 그죠? 참고만 하는 거죠. 물류센터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환자를 화장하는 게 아닌가, 그죠? 오히려 그게 더 지금 봤을 때 현실성이 있죠. 왜냐면 지금 일본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아마 길거리에 가다가 픽픽 쓰러지는 사람, 코로나 환자로 직계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의문사 하는 사람, 돌연사 하는 사람,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되게 많겠죠. 혈관에 막힐 테니까. 혈관에 막힐 테니까 심장마비로 죽거나 고열로 사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게 많겠죠. 그런 사람을 코로나로 안 넣고 그냥 심장 심근질환, 호흡기 질환, 심근질환 이런 걸로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왜 그렇게 분류를 하냐? 그렇게 분류를 해야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카운터가 올라가죠. 우리는 환자도 없고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 어, 그래서 외국에서 칭찬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보니까 글쎄, 서울은 만약에 지금 저의 추론이 맞다면 서울은 지금 코로나 환자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 서울은 지금 코로나 환자가 제 추론이 맞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인천 경기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온 이후에 대구로 왔을 거라고 제가 추론을 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대구만 집중적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은 지금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뉴스에서 발표는 안 하죠. 왜냐고요? 지금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터져버리면 코로나 대응을 뭐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숨기고 있을 거예요. 숨기고 있다가 터진 거죠. 숨기고 있다가 이제 클럽 다닌 애들 좀 상태가 심각하게 빠르게 심각해진 상황으로 간 거죠. 도저히 이거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태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든지, 그죠? 아니 왜 클럽 간 게 죄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무슨 클럽 간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그쪽에는 좀 약간 소수자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아니 왜 소수자는 왜 클럽 가면 안 돼? 어, 소수자는 원래 클럽 가면 안 되네. 갈 수도 있죠. 왜? 그 사람들 클럽 간다고 뭐 사람 죽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왜 클럽을 못 가요? 그죠? 사람을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도 다 클럽 갈 수 있죠. 왜 못 가요? 그죠? 어, 클럽 좋아하시는 분들 클럽 가세요. 그죠? 다만 조심하세요. 그죠? 걸릴 수 있으니까 마스크 끼고. 왜그 정부, 이 정부는 약간 미친 정부 같긴 해요. 그죠? 지네가 관광가라고 풀어줘 놔놓고 클럽 갈 사람들한테 왜 뭐라 해요? 너네가 전국에 관광가도 된다고 제주도 뭐 그때 연휴 때 제주도가 뭐고 너네가 풀었잖아요. 그래 놓고 왜 클럽 간 사람들한테 뭐라 해요? 너네가 풀어놓고. 웃긴 애들이에요, 그죠? 뭐 아무튼 지금도 이렇게 보면 기지국 뭐 이렇게 하는 그걸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하고 있다는 게 그다 불법이죠. 그죠? 불법이죠. 개인 영장도 없고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치 추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불법이죠, 전부 다.
그 청와대에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핑계로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뭐 지금 이렇게 청와대에서 주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세무조사 하는 거예요, 세무조사. 이제 또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그죠? 국가 재정이 힘드니까 이제 또 세금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세금 속이는 경우가 이렇게 보면 종종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올라갔는데 매출이 줄은 경우가 있다고요, 그죠? 매출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표본을 뽑는 거죠. 매출이 어느 이 이렇게 주면 이게 얼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쓸 수 있다라는 표본을 뽑는 거죠. 이 가게 왜 몰래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냐? 그럼 세무서에 신고된 비용과 차이가 나는 거죠. 뭐 그런 걸 조사하는 거. 왜냐면 이건 데이터 수집이 확실하게 되니까. 세무조사 하는 거예요, 세무조사. 세금을 잘라내는 거죠. 여유가 있을 때 재정이 좋고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재정이 없잖아요, 그죠? 하도 빚을 많이 내고 개판을 쳐놔가지고 빚도 지금 어마어마하고 1800조나 되고 이러니까 그거 뭐 이제 그 재정이 힘드니까 이제 세금을 잘라내는 거죠. 자영업자들을 세금을 잘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세무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와가 하잖아요. 어떻게 바가지를 두 배나 씌우냐? 그죠? 물건값을 왜 두 배나 받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세무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너네가 물가를 그렇게 올려놓고 왜 두 배를 받냐? 너네가 물가를 올렸으니까 그렇게 받죠. 그죠? 그리고 그 시급을 올려주는 것과 정부 지원금을 주는 것과 그게 차이가 뭐냐면 물론 정부가 빚이 없다는 가정하에 정부가 빚이 없다는 가정하에 여유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면 물가가 안 올라요, 그죠? 그죠? 아니, 정부가 이미 걷어들이는 예산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물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시급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원가에 반영이 되죠.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죠, 시급을 올리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 물가가 오르게 됐기 때문에 물값이 올라가죠. 지원금은 소위 말하는 그 원가에 포함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오르지만 그 시급은 물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죠. 그 생산비뿐만 아니라 물류부터 시작해서 다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죠. 전에가 물가를 천정부지로 올려놔놓고 왜 상인들 탓을 해요, 그죠? 웃긴 애들이에요, 그죠? 전에가 소득주도 선장한다면서 물가를 그만큼 올려놓고 왜 상인들 탓을 해요? 원가 자체가 올랐는데 뭐 어떻게 거기서 임원이랑 가게세랑 마진이랑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마진이랑 가게세를 인건비도 거기다 붙을 테고 그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사회만 제대로 들었어도 알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경제를 잘 안다는 사람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죠? 그냥 입으로 하는 거지, 엿먹이는 거죠. 증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죠? 몰라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 기초적인 거를 증세를 하는 거죠. 그 모델이 독일이라잖아요. 독일이 지금 그렇게 한다잖아요. 월급을 올리고 증세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손에 들어오는 건 없는 거죠. 전부 다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왜냐면 그게 세금 걷기가 쉽거든요. 월급으로 나오는 거는 영수증이 딱딱 나오니까 그게 월급쟁이들한테 세금 뜯는 게 그게 세금 내기 가장 쉽거든요. 세금 걷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유리지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월급 나오는 게 빤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제보는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과연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증거가 자꾸 쌓이면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그죠? 없는 것보단 낫죠. 지금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던데. 근데 민주당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증거인멸을 많이 하겠죠, 그죠? 증거인멸을 많이 해놨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하고 예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선거 투표함을 알루미늄 케이스로 했었고 사전 투표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그리고 열쇠도 채워놨었고 그 열쇠 자체도 봉인으로 테이핑을 칭칭 해놨었고 뜯으면 바로 티가 나게 예전에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허술하죠. 그냥 이렇게 뜯어버리면 바로 열려버리고 뭐 USB 포트라든지 이런 것도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또 다 돼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킹도 가능하다. 그죠? 뭐 그 특수 장비를 쓰지 않아 어차피 다 그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인텔 칩 쓰고 뭐 엔비디아 쓰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거 아니죠. 그죠? 그 정도 해킹하는 거는 그 스마트폰 해킹 못 보셨어요? 시범 보여주는 거? 저는 다 껐는데도 카메라가 작동해서 우리 집 다 찍고 있던데 어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죠? 해커들은 우리나라 해커들이 전 세계 해킹 1등이라던데 그때 2년 연속 1등 했나? 라스베가스에서 그때 무슨 대회 했는데 2년 연속 1등 했나 그럴 거야 아마. 우리나라 해커들이 그 화이트 해커라 그러죠. 그러니까 해킹 들어오는 걸 방어를 하는 공방하는 그건 화이트 해커라 그러는데 그런 화이트 해커가 전 세계 1등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뭐 일도 아니죠 그런 거는. 미리 준비만 했다라고 한다고 하고 이미 프로그램까지 깔려 있으면 뭐 일도 아니죠. 그죠? 그 악성 코드가 뭐예요, 그죠? 악성 코드가 결국 그거잖아요. 내 컴퓨터를 마음대로 해킹할 수 있는 코드가 그게 악성 코드예요, 그죠? 영상들이 좋은 증거긴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 같은 의심하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증언하고 나오신 분들이 보니까 지자체 선거부터 저도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자체 선거는 탄핵 직후였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도 좀 당시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지자체 선거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미통당 국회의원 자체가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막 움직이고 이랬는데 졌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좀 의혹을 좀 더 강하게 제기할 텐데 미통당 자체가 어쨌든 언론에서 비춰지는 걸로만으로 봤을 때 미통당 자체가 좀 한심하게 좀 조직적이지 못하고 좀 한심했죠.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탄핵 이후의 여파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선거 부정이라기보다는 그리고 그때 초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선거 부정보다는 돈 뿌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더 들어요. 그죠? 왜냐면 그때 돈이 있었을 때니까 정부 예산도 있고 그때 빚이 별로 없을 때니까 그죠? 돈 쪽으로 여유가 있었겠죠. 코로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선거를 했다면 돈을 뿌렸겠죠. 그죠? 돈을 뿌렸겠죠. 이런 거보다는. 근데 지금은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해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가 법을 고쳐야죠. 예산 심의 같은 거. 예산 심의위를 지금 보니까 미통당이 장악을 하고 의장이 미통당 사람인 것 같은데 예산 심의위를 먹어야죠. 그래서 예산을 뭐 펑펑 늘려야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예산 심의 뭐 법무 뭐 이런 걸 그 심의하는 국회의원 그게 있잖아요. 파트가 있잖아요. 그걸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죠.
그래야지 만약에 돈을 빌려 쓰거나 어떤 뭔가 돈 선고를 했으면 이제 정부 세금을 빼돌려서 그 돈을 갚겠죠. 어,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국회 주요 상임위를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편하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번 선거를 지면 자기가 탄핵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도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압박감. 그래서 본인이 또 다르잖아요. 그죠? 본인이 만약에 지금 탄핵당하면 박근혜 대통령 만약에 그 뭐죠? 그 지금 그 뭐지 재판 중인 거하고 만약에 잘못되면 쿠데타로 사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 선거죠.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든 이겨야 되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죠. 지금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뭐 적극적으로 하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뭐 부정선거 아닌 것 같다, 이런 태도는 아니에요. 수사를 하고 보고 싶다, 이거 좀 의심이 간다, 이런 태도예요. 그죠? 지금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수사 중인지 보통 3개월 정도 수사를 하니까 기초 수사는 보통 3개월 정도 하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해가지고 뭐가 있다 이러면 넘기고 없으면 기각이겠죠. 그죠?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증거 수집을 하고 다니겠죠. 형사들이, 판검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튜브에 자꾸 이런 영상이 올라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이게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증거가 되니까 참고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설령 그 사람이 이 찍어 놓은 영상이 자기가 어떻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영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유튜브에 올라 있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걸 증거를 하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보라든지 뭐 수상한 점이라든지 뭐 나중에라도 발견될 경우 찍어서 바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게 좋아요. 그죠? 그게 많은 도움이 되죠. 그죠?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했나에서 했네로 바뀌겠죠. 그죠? 부정선거를 했나에서 했네로 바뀌겠죠. 그죠? 미통당도 이제 전열을 가다듬으면 아마 의혹을 분명히 최소한 각종 의혹들이 있으니까 선거법을 손보자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최소한 그 정도는 요구할 거예요. 너네 부정선거 했네 으쌰으쌰 이 정도는 아니라도 최소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다음에 이런 의혹들이 안 생기게끔 최소한 선거 룰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개정을 하기 위해서 모이자, 국회에서 토론을 하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일단 그 정도까지는 할 거예요. 최소한 완전 뭐 나가라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선거법을 개정을 하자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솔직히 저도 믿고 싶진 않아요. 그죠? 솔직히 이런 의혹이 나온다는 것도 창피스럽고. 근데 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미국에서도 그때 오바마 때였나? 그때 선거할 때 터치가 안 되는 거죠. 미국에는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선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1번을 터치를 했어요. 그죠? 근데 터치 코드가 2번으로 간다든지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그쪽에도 뭐 이렇게 그 OMR 카드 같은 걸로 했는데 카운터가 안 올라간다든지, 자기가 투표를 했는 거가 카운터가 안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 있어요. 그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좀 있어요. 솔직히 없다고 우리가 축구를 해도 그렇잖아요. 홈 터세가 있잖아요. 그죠? 홈의 어떤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죠? 어, 홈 터세, 뭐 홈 이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당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당이 되면 아무래도 조직들이 여당 쪽을 지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조직을 이렇게 장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 그리고 지금 위통당은 이제 장악을 다 한 거죠. 지자체도 개판 났고, 어, 그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신천지하고 대구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냐, 뭐 그런 의혹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신천지 애들을 요번에 신천지 사람들을 다 코로나 격리를 시켰죠. 코로나 격리를 시킨 상태에서 선거를 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승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대구시장과 신천지는 그냥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종교단체, 그냥 일반 교회 종교단체 정도로 인식을 한 게 아닌가. 어, 그냥 종교단체니까 친하게 지냈겠죠. 그런 단체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종교단체니까, 그죠? 그냥 생각을 했겠죠. 그죠? 뭐 크게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봉사활동하고 다니고 이러면 뭐 크게 시장이라고 뭐 신천지 나가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큰 트러블 뭐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정도 선이 아닌가, 그 정도 선이 아니었나 싶고, 그 신천지에 대한 거는 정부에서 지금 아무런 발표가 없어요. 그죠? 이것도 좀 이상하죠. 예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 왜 신천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의혹도 제기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뭐 구상권을 지금 청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까지 잘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조용해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어, 그죠?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미 소송 중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마어마한 금액의 소송을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구상권을 청구해서 좀 반드시 받았으면 해요. 이거는 거의 테러에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죠? 이게 세월호하고 뭐가 달라요. 그죠? 근데 세월호하고 이 파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세월호하고 너무 정부가 하고 있는 대응 방안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완전 작사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네요. 이 정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써요. 그죠? 특이해요. 그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왜 말아먹는 회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그래야 되나? 어, 망해가는 회사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나 회장이 대표이사가 있으면 일합니다.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놀고, 우리가 일하잖아요. 설거지 좀 해놓고 노는 거죠. 그 회사가 이제 그래가 매출이 안 올라가면 매출이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연구 좀 해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뭐 이상한 메뉴 하나 만들어 놓고 반응이 안 좋네 이러고 계속 돈만 까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채권 들어오면 회사의 그 알토란 같은 재산부터 팔아먹는 거죠. 이거 팔아야 그나마 돈 된다고 핵심 기술 같은 거 막 다른 회사에 다 팔아먹는 거죠. 딱 그런 거 같아.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모습은 딱 망해가는 회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얼마 전에 그 대우조선 분식회계 있었죠. 그 이걸로 보면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게 보면 옛날 그 대우조선에서 분식회계 해가지고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인 걸로 썩인 뭐 그런 거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이렇게 속이고 공시 뭐 이렇게 가격, 그러니까 회계 부정 같은 거죠. 약간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전체가 회계 부정한 회사, 망해가는 회사에 지금 이제 자금 상태가 괜찮다고 회계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전형적인 망해가는 회사의 그런 그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죠. 큰일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나한테도 피해가 오니까. 얘들이 똥을 싸놓으면 그 똥을 우리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니까. 저희들은 IMF를 겪어봤잖아요. 저는
제가 딱 군대 제 96년도니까 그게 96년도쯤에 터졌나 그랬을 거예요. 군대 있을 때 터졌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일이 좀 일거리가 좀 있긴 했어요.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뭐 다 말아먹고 그랬지만 초반에 그래도 그 IMF 견디면 저 그랬잖아요. 월급 10,000원 받는데 5,000원으로 깎였다고. 군인들 월급 10,000원인데 5,000원 깎였다고. 휴가비도 5,000원 깎이고 우리 50%씩 다 깎았거든요. 어, 그때 당시 그랬었죠. 우리는 IMF를 겪어봤기 때문에 또다시 그 유사한 일이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죠? 어떤 한 사람의 한 지도자의 판단착오로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전 요번엔 정말 국민들은 조심했거든요. 요번에 진짜 만약에 IMF 받으면 갈기갈기 진짜 죽였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IMF 하는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요번에 뻔히 이거 알고 경고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뻔히 알면서 만약에 IMF 지원금을 신청한다, 구제금을 신청하면 그 인간은 그건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잘 모르죠. 이미 청년 실업이 엄청나니까 뭐 느낄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코로나 세대 나오고 이제 IMF 세대, 우리는 IMF 세대라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세대가 오겠네요, 그죠? 참 아마 민주당을 찍은 걸 뼛속 깊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마. 아무튼 선거는 투표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결과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시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죠? 어, 그래서 공약 보고 성격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부정선거 의혹 빨리 철저하게 빠르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도 하고 확실하게 누가 장난을, 만약에 누가 장난을 쳤으면 누가 장난을 쳤는지 밝혀내서 일벌백계를 했으면 좋겠어. 강하게 강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